시리야, 다운로드 폴더 열어줘. 안녕하세요, 리도입니다. 오늘은 핫한 제품이죠. 2018년형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을 같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은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자자잔. 맥북 프로 13인치 패키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정말 깔끔한 화이트 패키지에 이렇게 맥북 프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맥북 프로가 써 있고요. 이 모델은 참고로 CTO 모델이에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옵션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사양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램, 저장 공간, 그리고 CPU 이런 주요 하드웨어들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가지고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칼로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닐을 뜯었고요.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고요. 요즘 이 스페이스 그레이가 애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기존에 제가 맥북 프로는 다 실버로 구입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구입한 모델도 실버인데 요즘에는 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훨씬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보면 이게 비닐팩이 또 한 번 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잡고요. 쭉 내주면 깔끔하게 맥북 프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색상 정말 이쁘죠. 저는 좀 밝은 색상을 좋아했는데 최근에 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 계속 보니까 이 색상도 마음에 드네요. 13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사이즈 측면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휴대하기 딱 좋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트북을 드러내면은 안쪽에 구성품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USB-C 방식의 케이블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걸 누르면은 이 안에는 간단한 설명서가 있고 또 애플 제품을 사면 항상 들어있는 이 스티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원 어댑터가 국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220V로 제공되고요. 이렇게 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 맥북 프로 15인치 모델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7년형 모델이고요. 15인치 모델이에요. 하나는 제가 조금 오래된 2013년형이에요. 아직도 이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사용하고 요것도 사용하는데 그 변화의 차이를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모델이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잭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SD 카드 슬롯도 있고 또 HDMI 단자도 있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있어요. 무겁고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단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맥북 프로는 굉장히 얇은 노트북에 속했는데 이 단자 때문에 두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자들을 다 걷어내니까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진 그런 맥북 프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상의 불편함은 분명 있지만 확실히 좋아진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차이는 작년 모델과 올해 모델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이 하드웨어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년 사이에 성능이 얼마나 빨라졌겠어 할 수 있는데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13인치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전작에서 최고 사양을 올렸을 때, CTO로 최고 사양을 올렸을 때 같은 기준으로 얘도 최고 사양을 올렸을 때 약 2배 정도가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도 최대를 올렸을 때 약 한 75%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하드웨어 수준들이 거의 상향 편준화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맥북 프로 15는 빠르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그런 전문적인 영역,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노트북인데, 그분들은 조금 더 빠른 속도, 그리고 조금 더 좋아진 그 성능 때문에 이런 기기들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더 빠르면은 그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인치 모델과 13인치 모델의 크기 차이를 보면은 꽤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15인치가 작업하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근데 휴대성에서는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만약에 이제 데스크탑이 있거나 뭐 아이맥이 있어서 집에서 원활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런 또 13인치 맥북 프로가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휴대하면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도 사용하고 나가서도 사용할 분들한테는 이 15인치 맥북 프로 하나만으로도 또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사양을 원하는 분들은 15인치,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가치를 두는 분이라면 13인치 모델을 추천합니다.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죠. 가운데 애플 로고만 들어있는데, 예전에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불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맥북 프로 13인치 두께는 1.49cm고요. 무게는 1.37kg입니다. 정말 가볍네요. 제가 15인치 모델만 사용하다가 13인치 모델 드니까 진짜 가볍게 느껴지네요. 단자 같은 경우는 양쪽에 USB-C 포트가 2개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홈이 있어가지고 노트북 상판을 열 수 있는데요. 여기만 자꾸 열어주면 밑에가 딸려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열자마자 알아서 부팅이 돼요. 이런 것도 또 애플의 감성이죠. 보통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줘야 되지만 애플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화면을 열자마자 부팅이 되면서 사용자가 이 맥북 프로를 깨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한국어. 이렇게 언어마다 이게 언어 설명이 나와요. 보통 아이폰 설정하듯이 정말 간편한 설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야, 날씨 어때? 시리야,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아이폰에서 시리를 설정하는 것 똑같이 이번 맥북 프로 18년형에서는 이렇게 시리를 외부에서도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죠. 이게 정말 편해요. 컴퓨터를 보안 해제할 때 이렇게 지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번을 입력하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지문 인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을 하면 앱을 다운받을 때도 비밀번호 없이 이렇게 터치 아이디로 결제나 이런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죠. 이건 사용자의 주변 광에 맞춰서 이게 자동으로 색상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사용해 보면요, 눈이 정말 편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이 아이패드 같은 곳에서는 이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옐로우 빛, 그리고 어떤 데는 조도가 낮은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되게 밝은 곳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눈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 피로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트루톤 디스플레이는 그 주변 광에 맞춰서 이 디스플레이 색상을 조절하기 때문에 확실히 편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이시에라 버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으로 곧 바뀌게 될 모하비 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련 부분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 맥과 관련된 OS 부분, 그리고 사용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해 두시면 빠르게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 디자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가운데
아주 널찍한 보통의 이제 터치패드라고 하는데요.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포스 터치를 지원하는 트랙패드입니다. 이 맥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맥북은 사용해보면 정말 편한 그런 컨트롤을 지원하고 있어요. 트랙패드를 손가락으로 오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봤을 때처럼 이런 앱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넘기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포스터치 트랙패드 같은 경우는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다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누르는 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르면은 관련된 메뉴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길게 꾹 누르면요,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뜨면서 이걸 클릭했을 때 어떤 화면을 넘어가는지 정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앱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 포스터치 트랙패드가 사용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을 하잖아요. 이 트랙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창을 넘기듯이 완전 새로운 화면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꼭 흡사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편한 컨트롤을 지원하니까 맥에 대한 그런 걱정보다는 적응하려는 마음 자세만 있으면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맥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또 이렇게 터치바가 들어가 있어요. 화면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이걸 누르잖아요. 이렇게 짠! 다양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위안에 F1, 뭐 F10까지 해서 기능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 터치바 모델인 경우는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없는 모델이 있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터치바 있는 모델을 강추합니다. 편해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2018년형 맥북 프로에는 T2 칩이라는 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2세대 맞춤형 맥용 칩인데요. 이걸 통해서 보안이 한층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3인치 모델이나 15인치 모델이나 이 보안 부팅하고 그리고 저장 장치 암호화 기능이 들어가서 만약에 이 맥북 프로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뚫을 수 없게 그런 보안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플에는 기본적으로 또 기존에도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설정에 들어가면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있어요. 파이어볼트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디스크에 있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암호화해서 해당 디스크를 데이터를 보호하는 건데요. 이번에 T2 칩이 적용이 되면서 2배 더 보안성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T2 칩이 그런 보안적인 부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시스템 관리, 그리고 컨트롤러,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SSD 컨트롤러까지 다양한 개별 컨트롤을 이 T2 칩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도 이 T2 칩을 통해서 그렇게 더 컨트롤이 원활해진 거예요. 제가 한번 시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야, 애플 뮤직 틀어줘. 음악 보관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음성으로 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존의 맥북 프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맥북 프로에서 시리를 부르려면요, 여기 보면 터치바에 시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애플 뮤직으로 노래 틀어줘. 저장된 음악들을 이렇게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원하는 노래를 재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번 신형 맥북 프로에서는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리야, 애플 뮤직으로 노래 틀어줘. 이렇게 저장된 노래가 편하게 재생이 되고요. 다양한 것들을 시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시리야, 다운로드 폴더 열어줘.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뭐 폴더를 들어가려면 손으로 컨트롤 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음성으로
빨리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리야, 사파리 열어줘. 네, 이렇게 음성으로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결 편해진 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13인치, 15인치 이 터치바가 들어간 모델인 경우는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이 설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설정을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설정 메뉴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옵션 키를 누르고요. 밝기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바로 단축으로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옵션 키 누르고 마이크 누르면은 사운드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팁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에 밝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보면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작인 모델을 확인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옵션 누르고 밝기 누르면은 보면은 밝기만 있고 밑에 트루톤 메뉴가 없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형 모델은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는 거고요. 근데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이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광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밝기나 이런 색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색대로 보고 싶다 할 때는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꺼주면은 그 모드가 해제가 돼서 원래 색대로 볼 수 있고요. 평상시 작업할 때는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체크하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북 프로가 이 전문가들한테 많이 선호되는 이유가 이런 디스플레이 경쟁력이에요. 보통 이제 윈도우 계열의 고사양의 노트북도 sRGB라는 그런 색 영역을 쓰는데 그거보다 더 색영역이 좋은 P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빨간색의 표현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이 이 맥북 프로를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니트의 밝기로 정말 밝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또 2018년형에서 변화가 된 부분이 또 키보드에도 변화가 생겼죠. 보면 보기에는 키보드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소음이 줄어드는 그런 3세대 키보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고 볼 때는 뭐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거 사용해 봤잖아요. 보면 확실히 이번 2018년형이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이 소리가 작아서 좋은 이유는 도서관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래도 이 키보드로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 맥북 프로 신형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형은 또 하드웨어에서 굉장히 많은 또 변화를 보여줬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텔 코어 8세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7 뭐 4코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15인치 모델에 한해서는 6코어로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인텔 코어 i9이 적용돼서 그거는 CTO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i9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터보 부스트로 4.8GHz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고요.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도 최대 2.7GHz까지 지원하는 이제 코어 i7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터보 부스트로 4.5GHz까지 더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의 뭐 많게는 2배, 그리고 뭐 적게는 뭐 70%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많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는 이번 18년형은 꼭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참고로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램이 32기가까지 지원을 해요. 기존에는 이제 16기가까지 밖에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다른 노트북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 10시간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램이 이제 또 30기가 지원을 하면은 그게 또 배터리 소모에 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 영역을 더 추가로 넣어가지고 32기가까지 램을 확장해서 가져갈 수 있게 했고요.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16기가 램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16기가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램이라는 거예요.
사실 8기가만 돼도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사양의 작업을 하는 전문가 영역에서는 램도 이런 프로그램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도 이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2TB까지 지원을 하고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4TB까지 지원을 해요. 저장 공간은 사실 뭐 그 외장 드라이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사실 번거로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큰 용량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256기가나 뭐 128 사용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방. 또 특히나 영상 작업하는 분들은 그 저장 공간의 크기를 좀 크게 가져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장 공간이 계속 작아가지고 그 비우느라고 작업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형 맥북 프로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노트북이다 보니까 여러 고민이 되실 텐데, 정말 그 가격 가치를 하는 노트북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의 활용 용도를 잘 파악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 맥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계속 영상으로 전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셔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